요즘에 얼마 벌고 싶어라면 거의 대부분이 100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거의 대답을 못해요. 그 기간을 정해놓는 사람도 없고. 지금 어떻게 불리고 싶으세요? 나는 투자자다. 나는 개그맨이다. 지금요? 네. 지금은 육아가 전업이에요. 네, 전업 육아가입니다. 예. 아빠? 네, 애기 아빠. 아. 예. 성재 아빠를 불리면 좋죠. 예. 아기가 몇 개월 됐어요? 이제 36개월 돼가지고요. 아유, 야. 아 근데 너무 좋은 게 일을 좀 쉬면서 네. 온전히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니까 네. 와 진짜 이만한 행복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이 경제적 자유의 플렉스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제가 개그를 했다, 지금 개그 콘서트가 있어서 하루 종일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집으로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집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지금 너무 그때 잘 나왔구나. 나왔구나라고 표현하면 안 되군요. 잘 잘렸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진짜 근데 아까 하루에 1000개의 경제 기사를 보겠다. 뭐 유튜브 방송을 8시간을 보겠다. 네.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그런 여유가 생기신 맞아요. 거죠? 사실 네. 제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너무 게을러요. 근데 뭐 책에다도 좀 썼는데 네. 내 꿈은 침대다라고 적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널브러져 있고 쉬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 옛날에는 이게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요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라면도 귀찮아서 그냥 컵라면 먹거든요. 안 끓여 먹고. 근데 그만큼 시간을 비축해서 다른 거에는 이제 눈빛부터 달라지죠. 네. 예를 들어 하루에 뭐 1000개의 경제 기사를 읽자라는 그 의도로 달려들 때는 아침에 눈이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8시 반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를 읽기 시작하고 9시에 이제 장이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그게 과연 일일까 이게 나에게? 저는 이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일종의 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에 대해서 쉬면서 이런 것을 둘러보는 것이 나에겐 쉬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적기, 그러니까 비겁한 돈의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쉼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옛날로 좀 돌아가서 생각하면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던 것도 그런 쉼이 있었구나. 학업을 쉬면서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그 긴 시간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그맨이 됐고 이번에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또 쉬면서 또 다른 투자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들 그런 것도 저는 다 쉼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게으른 게 이제는 옛날에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있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네. 직장 상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이 친구 성실하게 일 잘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말만큼 바보 같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은 효율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에 편승하는 그런 투자와 거기서 번 돈이 비겁한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한 시간 때문에 이 비겁한 돈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사를 아무리 읽어도 네. 이제 뭔가 분야를 넘나드는 투자를 하셨잖아요. 부동산 한 사람은 주로 좀 부동산만 하고 주식하는 분들은 좀 주로 주식만 하는 편이 많은데 네네. 또 뭐 요즘에는 NFT다. 요즘 이것도 진짜 잘 NFT 관련주 폭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투자처도 막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비겁한 돈이 당연하죠.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찾을 때 어떻게 아시는지 대세 상승기의 시작을 입구에서 어떻게 그걸 서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알면 했지. 뭐 이런 생각 다 하실 거거든요. 지금도 알고 그쵸. 싶고 이미 뭐 다 파티 끝난 데가 많은 것 네. 같은데 이제 시작할 곳들이 있나 잘 모르겠다는 거죠. 거의 이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라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샀더라면 네. 1997년도 IMF 끝나고 내가 주식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2015년도에 내가 서울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샀더라면 야 2015년도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래서 뭐 그냥 내가 그때 전세를 안 들어가고 아파트를 샀었더라면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용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용기. 그러니까 내 돈을 투자해서 물론 그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 굉장히 고난의 시기, 그 길게 생각했던 그 고민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그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사실 거의 투자를 시작하는 건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기사 몇 개 보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받아들이는데 결국에 용기와 저는 그거 같아요. 저는 이 투자에 있어서는 고집 부리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주관 있잖아요. 아니야 주식이야. 무슨 소리야? 부동산이 최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하면 되는데. 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NFT나 아까 말씀하신 뭐 디파이 같은 이제 뭐 가상화폐 이제 금융거래 시스템이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귀를 닫고 아니 가상화폐는 자리를 못 잡아. 그 뭐 현금이 있고 달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 사회에서 그게 자리를 잡아? 그 중국에서 벌써 CBDC 발행한다고 그러잖아.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뇌에다가 다 집어넣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모두 경청하는 거죠. 뭐 상승장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분명 하락장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것만 듣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를 샀다면 이게 확증 편향인 거죠. 테슬라를 샀으면 테슬라가 올라갈 거란 기사만 보고 삼성전자를 사셨으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는 기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느꼈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 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당장 모든 투자물을 팔고 나가 있어라 잠깐. 네. 나가서 제3의 눈으로 봐야 정확한 그 지점을 예측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내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나타난다라고 책에는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뭘 해야 돼? 이게 맞아. 일로 이게 이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완전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조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항상 받아들이는 자세고 귀를 열고 있는 자세에서 지금 이 시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 다. 네. 못 맞추죠.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비겁한 돈의 지점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셨길래 그러세요? 아니요.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 투자서들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넣어야 내가 관심을 가진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의아했는데 되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경제를 정말 쫙 다 둘러보고 내가 확실히 이 시장의 흐름을 이제 알겠다라고 싶을 때까지 이거를 파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안 들어있는데 이 시장을 매일 지켜보고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시선을 갖는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알거든요. 이게 저도 테슬라 주식을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700에 팔았거든요. 근데 왜 팔았냐면 이제 현금의 흐름을 창출해야 되는 이제 제가 전세를 줬던 아파트를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기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캐시플로우를 만드냐 아니면 더 상승할 수 있는 투자금에 투자를 해놓냐 해서 저는 안전하게 돈의 흐름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를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주식을 팔고 여기 보증금을 돌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세로 이제 전환을 시켰죠. 근데 지금 $1,200 같잖아요. 진짜 그러면 꿈틀꿈틀합니다. 몸이 막 비틀어지고 이거 잠깐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결국엔 조급함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의 조급함.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고 다시는 이 기간이 안 올 것 같다라는 그 조급함. 근데 이 시기는 분명히 오잖아요. 이 시기는 분명히 또 옵니다. 하락장은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 느낄 수는 있죠.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고평가이고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 한 60억대에서 70억대인 건물들 꼬마 빌딩들이 다 지금 100억대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본 3배 거의 가까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급함 나는 지금 안 사면 벼락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조급함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시작한다. 근데 그 투자도 내가 거의 처음 하는 투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판을 아예 떠나서 다시 한번 보자. 왜냐하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10억을 벌면 누군가 10억 잃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제3의 눈으로 좀 이렇게 그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업자분들은 이야기 못 하시죠, 사실. 솔직히. 업자분. 예, 뭐 예를 들어 이게 관련 업에 계신 뭐 예를 들어 주식 뭐 증권회사에 관련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죠, 사실. 예, 저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디서 계세요? 상승 초입 어디 찾으신 거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데 네. 예, 적어도 지금은 최적화된 그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올라 있어서. 물론 오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 맞출 수가, 그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용기를 얻는 그 시기를 찾아가자는 거죠. 예.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투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이제 그 시작 단계에 있는 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고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개그죠. 예. 이건 개그 콘서트예요. 그쵸, 그거는. 그쵸. 예.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 예.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네. 나오는 말들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 김학렬 소장님 말씀 제가 진짜 전 다 외우고 있거든요. 네. 맹신하진 않았습니다. 도움을 비판적으로. 받고 네. 비판적으로 받아듣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지. 맹신해서 그 말이 무조건 맞을 것이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 책에서 눈이 번쩍 뜨인 부분이 네. 투자에 지름길이 있다. 투자에 지름길이 있다고 하죠. 왜 웃음이 나오지? 그러니까 보통 왕도는 없다. 정말 노력해야 되고 뭐 투자도 불로소득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특히나 여러 책을 다루다 보니까. 투자 불러서도 아니죠. 네. 네. 그 노력과 용기와 결단과 그 전에 공부를 얼마나 하셨으면서 예, 그걸 뭐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엔 반대합니다. 예. 네. 지름길을 알려주세요. 그럼 지름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저만의 지름길은 약간 그 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 판을 떠나서죠. 그 판을 떠나서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주식창 호가 들여다보고 네네. 하루 종일 이거 어떻게 하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다음에 뭐 이제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자 아파트가 저 얼마로 한데 지금 자 어디까지 갈까? 전세가 여기 또 왜 이런 거면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그 판에 매몰되고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빠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머리에 돌아갈 수 있는 이 뇌의 용량이 과부하 걸리면은 지친단 말이죠. 네. 사실 이 지치는 것도 좀 경계를 이 투자에 있어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투자의 지름길은 아무래도 좀 판을 떠나서 쉼을 갖는 그 시간. 예.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도 정의를 좀 다시 내려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뭐 누워서 이제 뭐 음악을 듣는 것도 물론 이것도 쉼이지만 노동에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노동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노동에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주지 않는 그 모든 시간을 저는 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돈과 월급과 바꾸지 않는 모든 시간.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취직과 토플, 토익 뭐 이런 거. 예, 뭐 취직이나 그다음에 뭐 승진을 위한 영어 공부다. 그럼 이거는 쉼이 아니죠. 일이죠. 근데 자기 개발 내가 미국 여행 가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거 그거는 쉼의 영역이라고 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부의 지름길은 얼마나 잘 쉴 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눈으로 그 투자물을 바라볼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에 대한 자기 개발서지 어떤 뭐 투자물에 뭐 이거 사세요. 뭐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하면 개그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그 지름길의 의미를 어떻게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냐면 사실 올바른 길로만 가면 언제고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버리면 나중에 돌아오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쉴 때는 사실 쉬는 게 어디에 투자해서 하락기를 맞는 것보다 훨씬 그럼요. 나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지름길인지 착각하죠. 네.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요. 투자물에 지금 조급한 마음에 들어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저승길이죠.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뭐 조그만 돈은 제 돈 아닙니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1억 있는데 100만 원만 한번 넣어보지 해서 100만 원이지 한 50만 원이 되면 그거 똑같이 속쓰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책을 읽는 분 중에 이제 황현희 작가님처럼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일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막 이제 도전해 보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거의 대다수가 그러겠죠.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읽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무리 봐도 계속 주변에서 좋다고 하고 내년 후년까지 뭐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고 네. 그러면 지금이 또 비겁한 시기 좋은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또 작가님께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께랑 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왜요? 처음 저는, 들어보는 말이죠. 예, 예.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지금도.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거를 하루 종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책에도 썼지만 잔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이 모든 상황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보고 나의 경제 상황과 연관을 시켜보는 이런 행동들을 저도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가 네이버 홍대에 있는 네이버 3층이 녹음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얼마일까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이게 얼마인데 얼마로 갔을까 하고 이 주변도 좀 검색해보고 주변에 뭐 초등학교는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검색해서 그럼 이 근처에 뭐 재개발할 수 있는 곳도 있나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생각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건 굉장히 저는 기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서울대 갈래 아니면 100억 벌래라고 하면 보통 100억 벌죠. 요즘 다 100억이에요. 네. 예,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도 다 너 서울대 갈래 건물주 될래라고 하면 거의 다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는 뭐 간물주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서울대라는 그 큰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소한 1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쓰죠. 학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큰 목표를 가다가 물론 이제 점점 더 가까워가면서 뭐 예전에 저같이 포기를 하거나 그냥 서울에 있는 4년제나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기가 오긴 오지만 네네네. 그런 시간을 최소한 12년을 쓰면서 우리는 서울대라는 큰 목표를 갑니다. 근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의 요즘에 모든 사람이 얼마 벌고 싶어라면 거의 대부분이 100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제 주변은 좀 그랬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그 친구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거의 대답을 못해요. 그 기간을 정해놓는 사람도 없고 네. 본인들의 생각은 빨리 가능한 빨리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당장 이상하게 이 투자라는 것만 들어오면은 이 투자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급해지고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빨리 무슨 결과를 봐야 되고 안 되면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네. 예, 욱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하고 팔아야 되나 지금 또? 라고 생각을 계속하게 되죠. 1년도 못 봅니다. 어떤 한 투자물에 투자를 하시고 나서. 근데 생각보다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로 돈을 버셨다는 분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오래 갖고 가니까.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사이클에 만나는 주기에 만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높고 어차피 우상향하는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3개월 앞에 보이는 투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건 아니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최소한 저는 100억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서울대랑 같이 네. 12년이라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첫 투자를 한 게 2016년이었고 두 번째 투자를 시작한 건 2020년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첫 부동산 투자와 두 번째 비겁한 시기를 만났던 첫 주식 투자가 이 갭이
거의 한 6, 7년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6, 7년까지는 아니군요. 예. 한 4, 5. 5년 정도 네. 됐네요. 예. 5년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그럼 이 시기는 저도 조급하진 않았을까요? 다른 걸 하고 싶고 다른 투자물에도 돈을 넣어야 되고 잠깐만 지금 한국의 주식이 지금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 뭐 포스코가 너무 좀 저평가받거든요. 이런 굉장히 좀 혼란들 이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비겁한 돈의 지점에 정확하게 제 돈을 또다시 올인해서 넣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려보시는 것, 좀 제3의 네. 눈으로 바라보시고 한 번쯤은 확신이 가지 않을 때 좀 떠나보고 쉴 수 있는 시간. 그 쉰다는 게 뭐 이런 투자에 대한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의미,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와, 되게 신기하네. 네. 진짜 그때 탁탁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잘 지켜보고 계셨다. 아, 근데 진짜 저도 들어가면서 그 전에 막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맞을까? 예, 이게 맞을까? 그것도 있고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막 2016년에 하고 2018년이나 뭐 2019년만 해도 저 어디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이 돈을 좀 불려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있어서 저는 제 이야기만 진짜 책에다 쓴 거거든요. 네. 예, 이건 제가 겪었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